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에서는 3D 프린팅 미세유체 바이오 분석을 주제로 최근 분석 화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3D 프린팅 제작 기법과 그 응용 사례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트렌즈인 어널리티컬 케미스트리에 게재된 그리핀과 파파스의 리뷰 논문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리뷰의 핵심 메시지는 3D 프린팅이 기존 미세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PDMS 방식은 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 장비가 필수적이라는 접근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3D 프린팅은 CAD 기반의 균일한 설계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제작 기법과 소재를 통해 바이오 분석 전 영역으로 응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흐름을 4대 제작 기법과 응용 사례별로 나누어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왜 우리가 3D 프린팅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기존 PDMS는 내구성과 재사용성 면에서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3D 프린팅은 이제 25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고해상도를 구현하며 설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저출력 프린터의 물리적 한계나 미경화 레진 제거와 같은 기술적 과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험 목적에 맞는 재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작 기법의 첫 번째인 SLA와 FDM 방식입니다. SLA는 광경화 레진을 사용해 정밀한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고 FDM은 필라멘트를 녹여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슬라이드 왼편의 SLA 방식은 고해상도 형상 구현에 유리하며 오른편의 FDM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비용 효율적인 미세유체 소자 제작에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SLS와 폴리젯 방식입니다. SLS는 레이저로 분말을 융착하여 해부학적으로 정밀한 모델 제작에 강점이 있고 의료 분야 임플란트 등에서 주목받습니다. 폴리젯은 잉크젯처럼 노즐로 재료를 분사하는 방식인데 여러 재료를 혼합해 물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지제 제거라는 노동집약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밀폐 채널 구현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미세유체 소자 제작 시 많이 비교되는 FDM, 폴리젯, DLP-SLA를 항목별로 분석했습니다. 해상도는 SLA가 가장 뛰어나지만 생산 속도나 후처리 시간 등은 기법별로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특히 혼합 성능이나 생체적 합성 문제까지 고려하면 본인의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응용 사례인 세포 포획입니다. 항원 항체 결합을 이용한 친화성 분리 기술이 대표적이죠. 특히 3D 프린팅 소자는 세척과 재사용이 용이해 여러 차례 세포 분석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대표 연구 사례를 보면 헤링본 설계 등을 도입해 CTC 포획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출 기술에서는 라벨링 방식과 라벨 프리 방식을 나눕니다. 형광 등을 사용하는 라벨링 방식뿐만 아니라 전극 임피던스를 이용한 라벨 프리 검출도 3D 프린팅과 잘 결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 있는 전기화학 검출 셋업처럼 자극에 반응하는 세포의 카테코라민 방출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포 분류 기술입니다. 관성 집속을 이용한 방식이 널리 쓰이는데 나선형 채널을 통해 입자 크기별로 세포를 효율적으로 분리해냅니다. 사진의 사례처럼 기존 리소그래피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단면 구조를 3D 프린팅으로 구현해 압력을 견디고 분류 효율을 높인 연구가 주목할 만합니다. 반응 및 나노입자 합성 사례입니다. 미세유체 소자 내에서 나노입자의 크기를 균일하게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SLA와 FDM 소자를 비교하거나 PCR과 같은 분자생물학 반응을 3D 프린팅 칩에서 수행하는 실험이 활발합니다. 다만 일부 소재는 효소 반응을 저해할 수 있어 소재의 적합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혈구의 산화질소와 ATP 방출을 동시에 검출하는 다중모드 시스템 사례입니다. 3D 프린팅을 통해 전극을 고정할 수 있는 나사상까지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저산소 상태에서의 적혈구 반응성을 입증한 이 연구는 바이오 센서 플랫폼으로서 3D 프린팅의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최신 응용 연구들입니다. 첫째는 CPAP 치료가 비강 상피세포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이고, 둘째는 자석 나노입자를 이용해 대장균을 고감도로 검출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자기 농축 기술을 결합하여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낮은 검출 한계를 달성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마커 패널 추출, 줄기세포 회수 모듈, 그리고 피부 상처 치유를 돕는 생체 모방 스캐폴드까지 3D 프린팅은 조직공학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의 글루타메이트 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초정밀 바이오 센서 플랫폼도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구리 이온을 검출하는 하이브리드 센서와 관절 수술용 힘 센서 사례입니다. 특히 오른쪽의 힘 센서는 유연한 소재를 이용해 정밀 수술에 특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힘에 따라 유체가 이동하며 임피던스가 변하는 원리를 이용했는데, 이는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의료기기 분야에서 3D 프린팅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신흥 기술인 하이브리드 제작법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를 접합하거나 종이 위에 미세 채널을 직접 프린팅하는 기술, 그리고 설탕을 희생 재료로 사용하여 채널을 형성하는 아이디어 등 매우 창의적인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구조를 단일 공정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새로운 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리나 생체활성 유리, 금속 등을 3D 프린팅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 배양에 적합한 생체적 합성 레진이나 가스 투과성을 가진 PDMS 소재의 레진 개발은 LOC 연구자들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이제 소재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밀봉 기술과 후처리는 3D 프린팅 미세유체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APTES 실라나 방법이나 실리콘 스프레이 기법 등 밀폐 채널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광학적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프린팅 방향 최적화까지 연구자들의 세밀한 노력들이 이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4대 기법을 종합했습니다. 어느 한 방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SLA는 해상도, FDM은 재료 범용성, 폴리젯은 복잡한 다중재료 구현의 강점이 있죠. 본인의 연구가 해상도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생산 속도를 중시하는지에 따라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실 관점에서의 시사점입니다. 저비용 프린터로도 충분히 훌륭한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배운 다양한 밀봉법과 재료, 특성 스크리닝 데이터는 당장 실험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는 초저가 희생재료 프린팅 등을 도입해 우리만의 독창적인 소자를 제작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입니다. 3D 프린팅은 이미 바이오 분석의 보조적인 도구를 넘어 핵심적인 제작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소재와 하이브리드 공정이 결합하며 그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향후 여러분의 연구에서도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